이번 부동산 관련법 처리에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고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이시거든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, 반론하시죠. 근데 네. 이제 조금 주제가 조금 옆으로 생각 같은데 어떻든 뭐 모든 걸 다 뺏어가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법사위원장만 해도 이게 미래통합당 그거가 아니지 않습니까? 원래 야당 몫이죠. 야당 몫이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자, 얼마든지 그 토론을 변화할 수 하시면 있는 거고. 너무 오래 걸려요. 물론 오래 부동산 관련된 얘기로 집중해 주시죠. 좋습니다. 네. 제가 뭐 조금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상임위원장 7석 해서 서로 거의 합의가 끝났는데 의총에서 뒤집고 그냥 안 가져갔지 않습니까? 저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 하신 말씀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또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상임위원장 문제 그리고 지금 부의장도 지금 그 수락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빼앗겼고 모든 것은 약자고 모든 것이 힘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어떤 일종의 그 약자 프레임이라 그럴까요? 그런 것을 만들어서 어떤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뭐 18대, 19대, 20대 특히 19대, 20대 한 20건 정도의 법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논의도 다 하고 했는데 막판에 다 폐기되지 않습니까? 굉장히 오랜 기간 논의를 해왔던 거거든요. 그리고 법안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아세요. 그런데 이걸 뭐 또 토의도 안 했다, 의견도 안 들었다.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그 어떤 면에서 의회 독재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싶고요. 적어도 부동산 문제를 조금 우리 송석준 의원님이 역시 전문가셔서 뭐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정수도 문제하고 좀 결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공급, 아까 욕구, 소위 서울로 진입하고자 하는 서울 중에 또 특별시인 강남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.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여기에 100만 가구를 진다고 해서 그 수요가 충족이 되겠습니까? 그러한 공급 부지가 있느냐의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. 그 욕구 충족은 못 시켜줍니다. 그러니까 서울로 진입하고 강남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사실은 분산시켜야 되는 거죠. 그럼요. 그것이 행정수도의 문제라고 저는 일단 고리는 거기서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용적률, 재개발, 재건축 아마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 멸실률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. 용적률 재개발, 재건축 해가지고 지금 서울의 음마 아파트 우리가 어떤 재화를 놓고 볼 때 그것의 감가상으로 따지면 음마 아파트가 40년쯤 됐을 겁니다. 주택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. 오로지 토지 가격만 있고 욕구만 남아있는 거잖아요. 인정하실 겁니다. 그랬을 때 거기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. 그 짓는 동안의 기간 동안에 멸실률이라는 게 서울 전체에서 일어납니다.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 수요를 절대적으로 충족 못하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. 이해식 의원님은 우리 서울 의원님이시지만 오늘 굉장히 용기 있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.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행정수도 이렇게 하시니까 불편하실 겁니다. 뺏기는 거 아니냐. 지금 갖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궁극적으로 공급을 통해서 공급 뭐 반대하는지는 않습니다. 한다면 공공주택, 공공임대나 아니면 토지와 분양권을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그런 보금자리 주택이나 뭐 이런 방식이 전 좋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서울로 진입하고자 하는 그 욕구와 강남 특별시 중에 특별시민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어떠한 공급 정책으로도 저는 그것을 더 달성해주긴 만족시켜주긴 어렵다.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동산에 대한 토지 공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재성찰과 강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저의 또 정책 경험상도 그동안에 우리 과거 정부의 경험 특히 노태우 대통령 때 주택 200만 호 정책을 했습니다. 그 일기 신도시를 그 당시에 그 서울 그 당시 옛날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처음에 생겨난 건 서울 사대문 안이 굉장히 모든 것이 인구 밀집되고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하다가 주변으로 좀 확산을 시켜 나갔죠. 규제 대상을. 그렇지만 지금 과거에 그 강남권으로 좀 확산은 되긴 했지만
그렇지만 일기 신도시를 그 서울 바깥에 경기도 지역에 만들면서 상당히 그 자족도시,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자족성을 높여주고 교통 여건도 갖춰주니까 이제는 강남 부럽지 않은 동네가 된 겁니다. 바로 그렇게 주변에 대한 주거 지역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바로 그것이 새로운 세대들의 새로운 주거 욕구를 충족시켰고 그것이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오늘의 발전상을 만들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자꾸 새로운 우리 국민들의 주거 욕구를 투기적 욕구로 막느냐 이겁니다. 그러지 말고 그 욕구에 맞게 우리가 대안이 수도권 강남이라는 게 땅이 이제 이미 다 포화 상태라면 주변에 그리고 또 반드시 수도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. 세종시도 좋고요. 또 아니면 주변에 강원도의 원주라든가 아니면 좀 더 내려가면은 우리 저 전북 우리 전형적인 말씀이에요, 지금 새만금 이거는. 그럼요. 그런 지역을 아주 전형적인 말씀. 다양하게 자족 도시를 같이 만들어주는 예, 대안을 예, 예. 제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시느냐? 이 국민적인 다양한 욕구, 일자리와 또 연계된 이 주거 욕구를 기회를 만들기보다는 한정된 기회에 당신들은 나나 잘 드세요 하면서 투기 억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정책의 포인트가 이런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, 다양한 공급, 대안 마련 이런 데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이런 억제에만 규제 강화에만 그 문재인 정부 3년이 그동안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온 거 아닌가. 이 점이 네. 아쉽다는 네. 겁니다. 아니,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. 아니, 아까 네.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. 아니, 이 말씀- 부동산 문제 관련 말씀 들으시고 반론하시죠. 네.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부수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괜히 우리가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. 첫째, 오늘의 우리 이렇게 주제하는 핵심은 왜 이 시기에 수도 서울을 옮긴다고 했느냐.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이거는 국면 전환이고 또 정책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. 그 문제가 우리가 확실하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문제는 덮고 지방에 뭐 분권으로 가서 이걸 포장해서 넘어간다면은 오늘의 주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해결될 점이 없다고 봅니다. 아까 지금 국회의장 당연히 집권당이 가져가야죠. 그리고 법사위원장 그거는 항상 우리 관례가 지금껏 야당이 해왔습니다. 항상은 아니죠. 한 번 딱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. 한 번은 아니에요. 아니요. 그러면 보세요. 지난번에 우리가 18대 때 우리가 152석이었잖아요. 81석이었지 않습니까? 민주당이. 그런데 우리가 법사위원장 줬잖아요. 뭐 이런 그런- 아량이 그런 예도 있고요. 있었는 예. 정도 돼야 네. 국민이 야당을 덜 찍었어도 여당에 대해서 너그럽고 아 정식적인 룰을 찾아가는구나 이러는데 지금은 전부가 독식을 다 해버렸잖아요. 네. 이 속에서 어쨌든 무슨 뭐- 생산이 되겠습니까 네. 이게? 이번에 아니 그리고 네. 아까 아니 요 얘기만 할게요. 그리고 네. 아까 저 우리 지역의 그 분권 문제에서 아까 몇 가지 서로가 동일점을 찾고 그러는데 네.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정치적인 요번에 왜 이런 행정수도 문제가 갑자기 나오냐는 걸 떼놓고 보면은 우리가 공통점이 많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시작한 거는 그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. 깨놓고 얘기해서. 아직은 뭐 성추행 문제라든지 네.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아까 이 예, 그 문제가 말씀 나왔지. 충분히 하셨습니다. 아니 네. 그 네. 문제를 수용하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대화가 되지. 네. 네, 하여튼 자, 이해준 의원님 이번에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. 이번에 네. 뭐 법안 처리를 그렇게 좀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뭐 불가피한 뭐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. 뭐 한편으로는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이제 공급 대책도 찾아보라, 공급 대책도 이제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공급 대책을 준비 중에 있고 얼마 안 조만간 있으면 이제 발표할 예정이죠? 그렇죠 발표할 네. 예정으로 돼 있죠. 근데 최근에 우리 통합당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제가 봤는데 대부분 이제 시장에 맡기자 그리고 또 규제를 풀고 특히 이제 도심 규제 풀고 뭐 역세권 고밀 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완화라든지 물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집을 더 짓는 건 좋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초과밀돼 있는 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데서 역세권 고밀화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은 사실은 또 한 번의 이런 투기 광풍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.
지금 이미 이런 정책을 발표하니까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조합장들이 대부분 이익을 환수해 갈 텐데 뭐 우리는 관심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. 그건 뭐냐 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달라는 거거든요. 어차피 이게 공공에서 모든 그 비용을 지출해서 아파트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민영주택을 재건축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결국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을 합니까? 또 이렇게 아파트 값이 뛰고 이제는 더 고층, 더 큰 아파트, 더 고가의 아파트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에 또 격차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수도권 과밀을 완화시켜야 되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이런 균형 발전이고 사실은 행정수도 완성이 또 그런 방안인 거죠. 저는 거기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더 이렇게 문제가 악화될 뿐이죠. 네, 알겠습니다.